자, 중동 전문가로 꼽혀왔죠. 한국외대 한 교수인데요. 자,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바로 사퇴를 했다고 해요. 어떤 내용인가요? 기본적으로 이제 유명한 분이시라고 하는데요. 이제 중동에서 전문가라고 보여지고 그 박사과정에 있는 여러 학생들, 관련된 여러 학생들이 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부분이고,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 분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또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지금 확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혼자 거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. 혼자 거주하시는 것 때문에 이제 대학원생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추행 비슷한 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벌어진 일이라고 하고,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폭로가 있기 때문에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은 내용 자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강간이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 성추행이 시도됐고 일부는 또 그것에 대한 주장이 있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이제 사퇴를 했는데요. 동독 여대의 이제 하일지 교수가 또 미투 파문과 관련해서 또 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어제 기자회견까지 했었는데요.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 내용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투라는 이름으로 자행이 되는 비이성적인 고발로 해서 인격이 살해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문학 교수로서 깊이 상처를 입었고 학생들의 신뢰에 보복하기가 어렵게 된 상태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자, 하일지 교수 같은 경우는 피해자는 본인이고 또 사과를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강의하는 내용이 녹음이 돼서 그것이 이제 외부로 알려진 것에 대한 이제 유감 표명인 것 같습니다. 그거는 뭐 교권 침해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, 그때 한 학생이 이제 그 하일지 교수가 안전지사 사건과 관련해서 그 폭로자 그 고소인에 대해서 뭐 질투해 한 거 아니겠느냐, 그 여성도 욕망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못 참고 그 학생이 뛰쳐나와서 뛰쳐나가는 걸 보고는 저럴 거면 사회운동을 하지 왜 문학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, 하일지 교수는 아마 그 본인의 그거는 일종의 이제 신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사과할 마음이 없다. 내가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는 사과할 뜻이 없지만 하지만 이런 그 분란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뭐 교수직은 사퇴하겠다라는 좀 투트랙 전략을 썼는데요. 뭐 하일지 교수의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. 그럼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고요. 다만 그 미투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댓글들에 좀 그런 댓글들이 꽤 많아요. 이게 뭐 30년 지난 얘기를 왜 지금 와서 터트리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것을 이제 뭐 단죄를 하고 외려 피해자에 대해서 그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거죠. 그 시각은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꽃뱀이라는 것, 돈을 요구하는 그런 허위 그 폭로라든가 아니면은 그 합의된 관계였지만 한쪽이 변심을 한 것에 뭐 원한을 갖고 이런 폭로를 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. 그 성범죄에 있어서 그런 경우를 극히 드문 경우를 일반화해서 지금 미투 폭로를 하는 30년이 넘도록 그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, 그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이 미투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아주 크나큰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또 다른 찬물을 끼얹는 그런 현상이라는 면에서 좀 많이 유감스러운데, 거기에 뭐 소설가인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교수께서 저런 시각으로 보는 것도 좀 유감스럽습니다. 자, 미투 운동이 이제 2달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.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 미투 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시각이 조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? 기본적으로 뭐 인터넷에서 뭐 일종의 뭐 이런 표현은 전 싫어하지만 피로감 이런 얘기도 합니다. 미투 운동 자체가 너무 오래 끌고 있다는데 오래 끌고 있는 게 아니죠. 왜냐하면 그 폭로를 오랫동안 못한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거고,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 못 받아들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사회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런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피로감 운운하면서 이제 공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. 어떤 변곡점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 자체를 시스템 안에서
안 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여성가족부 같은 데서 이런 폭로라든가 어떤 진상 규명 같은 걸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배치라든가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돼야 되는 건데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. 예, 예. 왜냐하면 그거 지금 일개인들이 계속 폭로하고 있는데 정부라든가 관계 당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조금 허둥지둥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더더욱 그거에 대한 허둥지둥함이 인터넷상에서 또 공격을 받게 되는 예. 이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. 예. 조금 예.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예. 네. 자, 하일지 교수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.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교수가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또 그리고 많이 실망스러운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미투 운동까지 살펴봤습니다.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장 또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